드디어 이제 우리가 급수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급수 파트는 이제 문과 학생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계산 과정을 도출해내기까지가 어렵고, 식은 간단해요. 식은 정말 간단한데 계산 최종 식을 낼 때까지가 좀 어렵고, 도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쌤이 급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이제 그냥 급수까지 설명할 것 같고요. 급수에 들어가기 앞서서 학생들이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주의점에 대해서, 즉 이 단원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태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조금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급수는요, 1학년 때 배웠던 수열의 합 부분, 그거랑 많이 연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알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 단원에서도 조금 나왔던 내용인 것 같고요. 쌤이 또 설명도 살짝 했고, 지금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부분합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뭐 SN, 합 SN, 그 다음에 뭐 시그마, 그런 애들로 이루어진 것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낱낱이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급수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습니다. 급수라고 하는 건 교과서를 보더라도 이제 급수란 단어 뜻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게 급수야 라고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급수구나 라고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막상 해보면 수열의 합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 15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급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모든 기초 상식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표현을 1학년 때 배웠는데요. 이 표현이 뭐냐면 수열 1항부터 N항까지 합입니다. 1항부터 N항까지.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1항부터라는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1항부터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놈을 표현하자면 A1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땡땡땡 계속 그냥 가서 N번째 항까지 계속 더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SN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입니다. 정의. 얘는 이런 거야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배웠던 이 표현이 뭐 있었냐면 이거랑 똑같은 표현,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시그마로 표현한 건 이거고, 그죠? SN으로 표현한 건 이 표현이고, 서로 다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쌤이 좀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냐면, 이 세 개 표현이 전부 다 같다라는 걸 인지해두고, 일단 내가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이다 싶으면 이거를 봤을 때 이거를 좀 떠올려주고, 이거를 봤을 때 이걸 좀 떠올려주고,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눈으로 계속 보면서, 그리고 손으로 써가면서 이제 체득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개는 같은 거야 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어요. 발산이라는 건 뭐냐면,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 음의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었냐면 진동발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뭐 마이너스 1과 1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똑같은 값으로, 그죠? 진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진 값이 없기 때문에 얘도 그냥 발산으로 한다고 했었죠. 수렴의 반대가 발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수렴이 뭐냐면 어딘가에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끝이 있고 그 끝을 향해서 그 수열이 계속 갑니다. 그 끝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수렴이라는 거죠. 수렴이라는 말이, 그죠? 우리가 극한을 배울 때 좀 개념을 자세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하는데, 수렴이라고 하면 이게 3에 수렴합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제 얘는 나중에 정말 뭐 무한한 시간을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3이라는 애에 갈 것 같아. 3에 가깝게 가 라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수렴이라는 얘기는 일단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끝이 있다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어떤 걸 계속 더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끝이 있으니까 분명히 더한 값에도 끝이 있을 거야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급수에서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끝이 있잖아. 끝이 있으면 그 끝까지 전부 다 합칠 수가 있고 합친 값도 존재를 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수열이 끝이 있어. 끝이 있다는 얘기는 그 끝까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고, 뭐 실제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끝이 있다는 얘기고, 걔들을 이제 우리가 다 더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무한대로 퍼져버리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진동 발산하는 경우는 고정된 값이 없잖아요. 그 어디까지로 갈 거야라는 목적지가 없는 거잖아. 목적지가 없는 거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하고 싶어도 못 더해요. 무한대 더하기 2는 얼마야? 그것도 무한대란 말이야.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2는 얼마야? 그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란 말이야, 그냥. 왜냐면,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약간 말이, 쌤이 지금 이게 수학적인 표현이 아닌 게,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끼리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는 없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은. 물론 뭐, 그냥, 크게 개념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다 허용이 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수렴한다는 건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끝까지 어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걔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런 거예요. S1이라고 하는 거는 A1이고 S2라고 하는 건 A1 더하기 A2고 S3이라고 하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입니다. 그럼 계속 가다 보면요, SN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하자 하면 이거랑 같은 표현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가 수렴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는지 안 수렴하는지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수렴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무한히 가다 보면, 계속 무한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얘가 그 도달하는 값이 있을 거예요. 제일 끝에까지. 그러니까 A2, A3, A4 가다 보면 계속 A가 A의 거의 무한대급으로 가다 보면 얘가 도달하는 값이 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그 끝까지를 싹 다 더한다는 개념이 급수예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얘를요 우리가
잘 기억해 둡니다. 얘를 급수라고 해요. 얘를 급수라고 해요. 얘를 급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xn이 있는데 요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요 a가 n을 넘어서도 그냥 무한히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무한히 계속 가는 애들을 싹 다 더하는 게 급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듯한 얘기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n을 넘어서 계속 어디로 an이 수렴을 할 거야. 그 수렴을 하는 것까지 싹 다 더해버리는 게 급수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또 다른 표현으로, 자, 우리가 지금 이 표현을 하나 썼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문제를 볼 거예요. 나중에 이론 나갈 거고, 아까 sn이랑 똑같은 게 뭐였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라는 의미였고, 그 다음에 이 n이 a의 n번째 항을 말하는 거니까 그냥 차라리 완전 바꿔버리자. 어떻게? 그냥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으로 해버리자. 이런 표현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급수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 표현들이 급수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지금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끝났거든요. 어떻게 배우는 게 좋냐면, 급수라는 표현, 이 표현을 봤을 때 이게 급수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표현이 아니면 이 표현이 결국에는 의미하는 게 이런 표현이구나. 1항부터 n항까지가 아니라 1항부터 계속 무한히 계속 그 수렴하는 각까지 싹 다 더해버리는 게 급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받아들이기 좋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또 착각해서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 AN 일반항이 나왔을 때는 합기호 시그마가 반드시 붙어요. 그런데 합기호가 나오게 되면, 합에 대한 기호가 나오게 되면 시그마가 없어요. 얘가 자체가 시그마를 포함하는 애잖아. 시그마가 들어가 있는 애잖아, 얘가. 그래서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 보면 제일 이제 학생들이 오개념이 좀 많이 없어집니다.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 보면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수열의 극한을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분 분수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해 오셔야 돼요. 아니, 복습을 해 오시던가. 딱 이 부분만 하고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분수에 대해서. 부분 분수가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꾸 잊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배운 순간부터는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분 분수, 일단 다른 거 다 그냥 집어치우고 공식만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왜 공식만 알려주나요? 라고 물으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딱 부분 분수를 봤을 때 그 분수를 부분 분수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곱해진 형태가 있으면, 분수가 곱해진 형태가 있으면 일단 무조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열 파트다. 그러면 얘가 부분 분수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빼기입니다, 빼기.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2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자, b 부분이 x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부분분수 이렇게 계산합니다.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부분분수 이 공식도 몰라서 손도 못 대는 학생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빨리 끝난 것 같네요. 급수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을 보면 되겠습니다.